네, 내일은 스타킹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이상엽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엽 이사님과 이권희 부장님 저랑 네. 이렇게 나란히 앉게 되시니까 조금 설렙니다. 이상하시죠? 설렌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신년을 맞았습니다. 네. 스타킹도 이렇게 새롭게 찾아뵙게 됐는데 먼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 게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두 분의 종목들이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권희 부장님은 한미반도체 제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 네. 반도체 종목을 또 많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작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일단 작년은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실적은 최악이죠. 네. 예, 그래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선반영되는 구간이었고요. 아마 실적이 이제 숙제 검사를 계속하면서 숙제 검사가 잘 돼서 실적이 잘 나오면 단계별로 또 올라가는 올해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지금 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아마 이 두 섹터가 지금 아마 올해 연초에 가장 화두가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를 갖고 나올까 바이오를 갖고 나올까 굉장히 고민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좀 계획하신 새해 계획이라도 좀 있습니까?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올해 뭐 특별하게 뭐 계획한 건 없고요.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좀 너무 네. 말들이 어려워서 네. 사실은 전문가들이 저도 방송을 하지만 약어들을 좀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많이 쓰는 평소에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그냥 범용 반도체 좋습니다. 뭐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이상엽 이사님의 지난 한 해를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HLB 이야기부터 할까요? 12월에 스타킹이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와. HLB로 또 이렇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셨는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를 좋아하긴 하는데 HLB까지 또 바이오 종목으로 또 이제 1등을 또 이제 운 좋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위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의 신 바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단순히 좀 이렇게 워낙 또 모멘텀이 클 때는 또 이제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또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올해도 역시 주도 업종주에서는 바이오주를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정말 종목도 많고 네. 네, 관련된 소섹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살짝 엿봤더니 올해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꼽았던 두 업종, 반도체 업종과 또 바이오 업종의 나름 괜찮은 종목들을 두 분이 모두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될 내일은 스타킹 종목들 궁금하시죠? 누구의 종목부터 볼까요? 자,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스탁요정의 이혜린입니다. 화요일 이상엽 이사 그리고 이권희 부장의 1월 첫 레이스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상엽 이사님 3,000당 제약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3.36%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권희 부장님은 TFE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3.06%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상엽 이사님의 3,000당 제약 알아볼 텐데요. 일명 K시밀러로 불리는 바이오시밀러 관련주들이 최근 잇따라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과 출시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38조 원 규모였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이 연평균 17.8% 성장을 거듭하면서 28년에는 103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3,000당 제약은 지난해 말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가 신청을 내면서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과 캐나다, 유럽 5개국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과 또 금리 인하로 수혜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3,000당 제약. 지금 바로 이상엽 이사님께 더욱 자세한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 바신이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바이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삼천당 제약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오프닝을 쓸 때 네. 바이오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 두 분 중에서 바이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고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바이오 관련 종목을 들고 나와 주셨습니다. 삼천단 제약이잖아요. 네. 먼저 우리 이사님한테 한번 쭉 브리핑을 받아볼까요? 좋아요. 네. 삼천당 제약, 네, 코스피도 올해 이제 3천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이제 가지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삼천당 제약하면 이제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황반병성 이제 치료제로 사용되고 이제 SDC 411이라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저출산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고령화인 거죠. 네. 네, 근데 이 황반변성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황반에서 성질이 변하는, 그래서 이제 변성이 돼서 이제 뭐 사물이 구부러진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보면은 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 이상씩 환자 수가 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치료제다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특허 만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미국 독점권이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물질 특허 같은 경우는 유럽도 그런데, 이 미국 독점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7일 날 이제 만료가 되고요. 유럽 물질 특허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11월로 만료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아일리아가 이제 작년에 글로벌 매출이 시장 규모가 약 한 13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정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장점들이 한두 가지가 정말 우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SDC 411 같은 경우에는 국내 허가 신청 완료가 이미 됐고, 또 이제 향후에는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등 각국의 이제 신청 허가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난 11월,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난 11월에 유럽 5개국,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스페인 등 5개국의 독점 판매권을 획득을 했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 특허 만료가 끝난 후에 바로 가장 빨리 진출이 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밀러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이제 이제 앰플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해서 약물을 미리 시스템에 충전해서 환자에게 이제 주사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이제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아일리아가 매출이 13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근데 13조 원 중에서 거의 대다수, 한 80에서 90% 비중을 차지하는 게 프리필드 시린지였었어요. 근데 이쪽에 특허를 좀 이렇게 좀 비껴가면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력이 삼천당 제약이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 가장 빨리 이쪽에서 좀 허가 신청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제가 아일리아도 그렇고요. 다음에서 좀 가장 궁금했던 게, 네네. 지금 아일리아는 미국 특허 만료가 5월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란다. 지금 삼천당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도 뛰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네. 한다 하는 바이오시밀러는 다 뛰어들 텐데 네네. 왜 삼천당이 어떻게 되죠? 가장 왜 빠른지? 삼천당인지. 그래서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네. 가장 큰 거예요. 이제 특허도 이제 삼천당 제약이 가장 이제 앞서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이제 뭐 지금 임상 3상 뭐 완료했거나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특허를 좀 비껴 나갈 수 있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네. 삼천당 제약은 그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미국이든 유럽이든 가장 빨리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삼천당 제약인 거고, 뭐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11월 달에도 유럽 5개국에 이제 공급 계약을 했는데 뭐 금액이 작네, 뭐 특허 문제가 있네, 뭐 이런저런 이슈는 있었는데, 네, 생각납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주가는 이미 그런 우려를 다 잠재우고 또 중요한 곳까지 올라왔다는 게,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를 좀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 허가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좀 기관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된 게 11월 23일인데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기관이 약 한 2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230억 중에서 연기금이 사는 바이오는 관심이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230억 중에서 연기금이 13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 금액 중에서 반 이상을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도 11월 23일부터 150억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만 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괜찮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데 이 8만 원에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이건희 부장님, 앞서 반도체도 또 주력이지만 바이오도 주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아일리아, 눈 치료제입니다. 또 SDC 114, 또 411도 그렇고요.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삼천당 제약을 이제 아일리아 관련돼서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아마 2020년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이제 사실은 좀 실망감이 좀 많이 빠졌죠. 이게 빨리 이제 항상 시장의 기대보다는 항상 기업의 속도는 조금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 드시는 건가요? 오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님이 또 5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와 바이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추가 질문이 있는 게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주시긴 했지만 그게 언제 나타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대충 언제일까요? 중요한 거는 바이오는 다른 주식들도 그렇지만 지금 같은 시장이 좋을 때는 보통 주식이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한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그 기대감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그런 것까지 좀 앞당겨서 좀 주가에 반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단 지금은 당장은 매출에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감이 2024년에도 미국에서 독점권 만료야, 내년에도 만료야. 근데 가장 앞서 있어. 그러면은 또 여러 나라 또 신청 허가 기대감도 있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수치로 잡히지는 당장 않을지라도 좋은 소식은 연이어서 예상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또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의 특성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기대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다음 주. 네, 그것까지 기대를 더 해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삼천당 제약과 연관시키기보다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는지 여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 그러면 한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만 하겠죠. 그래서 수급이 또 어느 때보다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상엽 이사님이 또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누가 있는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또 연기금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매수를 할지 패스를 할지 한번 선택을 해보기 전에 먼저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종가가 79,900원인데 8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시세는 이제 8만 원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 작년 4월달에 107,300원이었는데 전고점은 돌파할 것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목표가 11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9,3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69,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천당 제약, 저희는 매수를 할지 또 패스를 할지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들어볼까요? 셋 하고 들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저희 둘 다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이유는 이슈도 있고요. 앞서 말한 헬스케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차트를 좀 봤거든요. 주봉이 굉장히 이뻤다. 주봉이 일단 21선 싸움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로 또 레이스를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 정도라면 수급과 함께 나름 시세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1월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이오를 한 번은 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상엽 이사님이 HLB로 12월 스타킹에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또 이 신년 랠리까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부터는 이렇게 스타킹 룰이 바뀌어서 둘 다 패스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도 바로 알아봐야겠죠? 네, 스탁요적 혜린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TFE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제조 과정에서 테스트는 필수 단계인데요. 이 TFE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소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소켓과 접촉시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이 평균 3에서 5만 회 정도 사용하면 교체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다운턴 기간에도 상당히 매출이 발생합니다. 이 CXL과 AI 등 신제품 개발이 늘어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TS의 주가는 360% 넘게 급등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HBM 확보를 위해 많게는 2조 원 규모의 선주문이 쏟아지는 만큼 TF의 전망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내용 이건희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반도체는 공부할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뭐 PCB 기판에 CXL에 온디바이스 AI에 그중에 이번에 나온 TFE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부장님, TFE. 자, 살짝 기업 한번 소개를 해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TFE를 이제 ISC를 많이 아실 거예요. 테스트 소켓, 러버 소켓을 만드는 ISC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근데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좀 다른데 사실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에 들어가는 뭐 보드라든지 뭐 COK라고 해서 체인지 오버 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도 매출이 높고요. 두 개 합쳐서 거의 한 70, 80% 가까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고 아까 이제 그 요정님이 말씀해주신 그 소켓은 이제 진출해서 사실은 이제 한 20% 매출에서 한 2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소켓을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ISC가 이제 SK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TFE가 삼성전자에 거의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는 이제 거의 10,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 이상까지 한번 올랐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쪽에 왜 테스트 ISC라든지 TFE라는 종목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뭐 사실은 뭐 이 석영을 만드는 원익 QNC까지 막 10몇 %씩 올라갔죠. 지금 이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내년부터 HBM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관련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제 물량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또 미세화 공정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관련해서 지금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계측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패키지 이쪽 관련된 TFE가 주목을 먼저 받았고요. 근데 그럼 많이 오른 걸 또 왜 지금 또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도 찾아보시면 많이 안 오르는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걸 다시 들고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이 회사는 ISC보다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 ISC의 원천 기술을 제공했던 회사를 일본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기술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ISC랑 거의 같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보드라든지 COK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이거 말씀드린 소켓까지 한 번에 다 공급할 수 있는 턴키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고객사가 원하면 내가 이 검사할 때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줄게. 이걸 한 번에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국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는 뭐 이미 수출 통계를 봐서도 아실 거고 앞으로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AI 산업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반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테스트 부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HBM이 작년에 엄청난 화두를 던졌던 거죠. 또 중간에 HBM 말고 DDR5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HBM과 DDR5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생산되죠.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미세화 공정이 들어가는 거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테스트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TFE를
지금 반도체 쪽은 저는 아직도 순환매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이 한번 올랐다가 또 쉬면 저쪽이 한번 오르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중에서 지금 TFA가 조금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요. 네. 이 테스트잖아요. 패키지 예. 테스트가 예. 가령 이제 업황이 좋아져서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테스트 관련한 기기도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첫 번째는 왜냐 한 번 사놓고 그걸로 계속 돌리면 되는 건지 하나가 또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이제 DDR5니 HBM이니 이제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럼 이 테스트나 계측도 좀 업그레이드입니까? 기존 걸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정비례가 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장비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이런 오버레이 계측 장비들은 네. 이제 선단 공정이 들어가고 이제 단을 많이 쌓으려면 이게 뒤틀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예. 지금 이제 TFE나 ISC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소모성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테스트를 할 때 쓰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몇 회 쓰고 나면 또 교체해야 되고 또 계속 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져서 TF는 좋아지고요. 사실은 근데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한번 장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투자가 나올 때까지는 좀 이제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장비주들이 보면 한번 시세가 많이 났다가 네. 또 한번 죽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상님은 네, 다 어떻게 신이긴 생각하시는지. 하시지만 네. 우리 TF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석 갖고 계십니까? 네, TFE 저도 이제 뭐 5, 어.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새해 첫날에 어떤 섹터가 가장 좀 강했냐라고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네. 단연 소부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종목을 갖고 오신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제 화요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 기대감도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TFE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매출이 한 70에서 한 80%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차세대 메모리 관련된 그쪽과 관련돼서도 지금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게 또 테스트해야 되니까. 테스트 네. 해야죠. 그래서 뭐 CXL 그래서 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아까 이제 뭐 삼천장 제약 오기 전에 뭐 주봉을 봤는데 예쁘다 말씀하셨는데 TFE 주봉도 예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TFE가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도? 차트를 보실 때 네. 이제 이게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최고의 악재죠.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네.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또 중요한 건 추세가 계속 살아있느냐를 보려면 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뭘 보시냐면 고점을 보시죠. 네. 맞아요. 이 고점에 내가 못 팔아서 아쉬워. 뭐 저예요, 저점에 그게 못 바로. 사서 아쉬워 그러는데 네. 추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깨지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도 추세를 살린다는 거고 다시 한번 5일, 10일, 20일, 60일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개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네. 네, 이러고 나면 사실은 아랫방향이거나 윗방향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어디론가 튀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반도체 분위기는 위로 갈 분위기지 아래로 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정고점까지 트라이는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희 부장님, 우리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목표가는 이제 48,000원 정고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3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 TFE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 라인은 3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TFE를 매수를 할까요? 패스를 할까요? 선택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매수.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부장님 제가 이게 나빠서 패스한 거는 아니고요. 앞서 우리가 차트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달 대결을 하는 건데 그 차트 끝이 네. 이게 분출인데 차트 밑으로 분출할 가능성도 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있죠. 그리면서 예, 그렇죠. 그거 예,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제가 패스를 든 거고요. 그러나 이 패키지 테스트 같은 것들은 정말 앞으로도 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새해 첫날이지만 뭐
마음 상하진 않으셨죠? 아, 제가 괜찮습니다. 말씀드려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네. 이건희 부장님을 믿기 때문에 저도 TF 믿어요. 역시 네. 올라갈 수 네. 있지 않을까. 또 반도체와 바이오 새해 가장 유망한 섹터로 꼽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매수를 좋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건희 부장님의 TFE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그러면 이건희 부장님과 또 이상엽 이사님은 저와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스타그램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모든 것 여러분께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어디 가지 마십시오.